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차 공론회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뉴스 브리핑 박기숙 세종시 홍보특보와 이세종경제 권우주 본부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 네. 어떤 걸까요? 네, 특보님? 오늘도 새 꼭지인데요. 8월 14일 날 기자 간담회 한 내용하고 네네. 그다음에 보도자료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에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드론으로 병해충을 잡는다. 예. 이거와 그다음에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가 있어서 새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네. 기자 브리핑 얘기해 예. 주시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과 공공기관이 합심해서 진심 어린 환대 미래 전략수도 세종이 저력을 통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있어요. 예, 먼저 잼버리 이야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인사 말씀으로 그 최민호 시장은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불가리아 스카우트 잼버리 대표단을 세종시로 초청해서 그 소회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10일 날에 세종시는 기획조정실장이 불가리아 대표단 대원들을 인솔하여 공항까지 가서 배웅했다는 소식도 네. 들려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대표단을 초청한 8일부터 대표단 안전에 최종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불가리아 대표단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참가국 전체 퇴영이 결정되기 전에 시 차원에서 말레이시아 튀르키예와 함께 초청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초청의 배경이 있어요. 네. 작년에 불가리아 소피아시를 방문해서 우호 협력 도시로 관계를 맺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다고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불가리아 대표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호 협력 도시로서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청 계획을 빨리 수립하였다고 합니다. 네. 또한 전체 국가의 퇴영이 결정되기 이틀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준비했고요. 네. 8일 날 버스 2대를 아침 일찍 보내서 불가리아 대표단이 버스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또한 배려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 관계대사이신 이호식 대사가 직접 버스에 탑승해서 새만금으로 향했고 그리고 무덥고 복잡한 현지 상황에 불가리아 대표단과 어렵게 접선해서 무사히 세종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잼버리 조직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급박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준비한 초청 계획을 바탕으로 8월 8일 첫째 날부터 대표단을 위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종 청소년 센터에서의 클라이밍 등 도전적 체험과 전통 문화 체험관에서 준비한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K-팝 버스킹 공연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또한 제공했다고도 합니다.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퇴영하는 첫날부터 제대로 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지역은 유난히 세종시가 유일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이날 미래전략수도도 세종시가 소개를 했는데요. 네. 둘째 날에는 불가리아 잼버리 단원들이 좋은 추억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수도인 세종시를 이해하고 떠날 수 있도록 도시 주요 산업 문화시설의 탐방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세종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자율주행차 관제센터에서 자율주행버스 체험을 통해 미래 신기술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대표 도심정원인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2025년으로 예정되었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가운데 이어서 저녁 시간에는 영평사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만끽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특히 이날 또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이 왔었죠. 카눈이라고. 카눈의 태평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영평사에서는 낙화놀이와 승무 등을 체험하여서 불가리아 대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가 낯설기도 하지만 생소하였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가장 감탄하며 즐긴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이렇게 기자 간담회 시간에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 잼버리 행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초청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예. 그 우호 협력을 미리 가졌던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것이죠. 이호식 우리 네. 협력관이신가요? 네, 이분이 협력관이시죠. 원래 불가리아 대사로 계시다가 그렇죠. 오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더 우호 협력 도시가 된 그런 일들도 네. 하신 거죠? 네, 이분이 예. 그랬는데 어렵게 접선해서 무사히 데리고 올 수가 있었죠. 접선 북한 사람 네. 접촉해서 협의를 해서 접선. 데려온 거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 제일 네. 좋았던 부분은 네. 세종 청소년센터가 네. 그런 일들을 청소년들이 뭐 클라이밍도 하고 네. 여러 거 시설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장소로 아주 적합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활동들이 그런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너무 자화자찬한 거 아니냐. 뭐냐면은 어쨌든 잼벌리가 좀 안 됐는데 네. 땜빵했는데 네. 땜빵이 잘 됐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도 좀 근데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네.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저도 듣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미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를 해놓던 터라 세종시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게 있었던 터였죠. 준비된 세종시다. 맞습니다. 뭐 시장님 뭐 국가적 차원으로 보면은 네. 좀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지방 그 광역 자치 우리 세종 특별자치시에서 네. 준비를 해서 네.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일하게 다른 도시에 없었던 네. 그런 것을 짧게 어떻게 우리 생각하세요? 세종시에서 했다라는 아,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행사는 잘했다고 보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행사는 잘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다. 뭐 세계 대사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뭐 그런 거는 좀 민망하고요. 또 기획조정실에서도 자기들이 잘했다. 또 뭐 시장님도 열심히는 했지만 그걸 뭐 여기 SNS까지 해가면서 마치 어려운 일을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뭐 네. 긴급하게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불가리아 스카우트 대원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갔다면은 뭐그 맞습니다. 예. 우리 새만금에서 있었던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은 싹 지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몰라도 예. 그날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녀오셨군요. 자찬이라기보다는 사실 있는 잘했다. 현황 사항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말을 하더군요. 근데 아닙니다. 기자들은 좀 자화자찬은. 돌려서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판에 나가 보시면 정말 그 태풍이나 여러의 장마를 무릅쓰고도 벼가 꼿꼿하게 네. 청장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국에서 들어온 보도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병해충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4일 오전 7시에 금남면 달전리 들녘에서 실시한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연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방제 상황을 참관하고 농업인들을 격려를 했고요. 이날 현장에는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김기관 NH농협은행 세종본부장 그리고 지역농협조합장, 농업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 드론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지속된 폭염과 태풍으로 도열병, 흰잎 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드론을 활용해서 긴급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좋은 결과를 갖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최민우 시장은 이날 병해충 방제 상황을 참관한 후에 직접 드론 방제기를 조종해서 직접 조종했답니다. 네. 병해충 방제를 또 시연을 하면서 이날 참석한 농업인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어느 정도의 격려까지 있었다는 말씀. 그래서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세종시가 농가가 공동 방제를 신청한 농지 1,709헥타에 지난달 1차 방제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날 9일부터는 2차 방제에 나서 오늘 24일까지 방제할 진행을
갖고 이날 토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는 유난히 폭염과 장마에 또 이어서 태풍까지 들이닥쳤는데요. 농사에 큰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최 시장님은 말씀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수확까지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풍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특보님은 시장님 나오는 뉴스만 이렇게 전달하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를 알리는 걸로 생각하셔서 시장님 나오지 않는 그런 뉴스도 좀 브리핑해 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런가요? 너무 그러면 지금 세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가 땡전 뉴스 같은 느낌이 또 좀 들거든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네. 세종시 뭐 홍보 특보로서 네. 또 전할 말, 또 알 권리, 국민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여기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고, 또 야, 그렇다면 한치도- 시장님이 안 계신 보도 자료 한치도 안 밀려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정치인들이 꼭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이유가 사실은 그 현지의 농민들하고의 공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론도 이렇게 해보시고 네. 체험해보서 어떤지 이제 경험을 느껴서 시장에 반영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좀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하시기는. 예, 네. 예. 예. 다음 아무튼 뉴스 해주시죠.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시장님이 말씀이 안 계신 보도 자료입니다. 예. 네, 대중문화진흥팀에서 네. 보도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 세종시 문화재단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 해가지고 디깅 라이브 세종 2차 21일부터 예매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인기 있고 우리 세종시가 젊은 도시로서 젊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세종음악창작소의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인 디깅 라이브 세종 2차 예매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디깅 라이브 세종은 관객이 뮤지션을 원형으로 감싸 안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대중 공연과 차별성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트렌디하고 이색적인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자 해당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19시에 총 3번 진행된다고 하네요. 9월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Z세대 인디밴드 해서웨이, 그리고 10월에는 TV 앤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해 보세요. WW OST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인지도를 높인 오존, 그리고 11월에는 대한민국 여성 포크록의 대표 뮤지션이죠, 장필순이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세종시민은 오는 21일부터 3회까지 패키지 공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선예매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적용은 30%라고 하네요. 한 사람이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그 외에 일반 예매는 23일부터 시작되고요. 티켓은 세종음악창작소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하면 된다고도 합니다. 제가 뭐 가족끼리 가는데 네. 네매를 구매하면 구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내 한 사람이 네매를 구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불이익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매씩을 이게 하게 말도 안 되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아니 그런 거 많은 사람이 예, 관객이 뭐 다 그렇게 많이 접수가 되나요? 됩니다. 이게 인기가 경쟁률이 있는- 있어요?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연장을 늘려야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좀 처음 보는데 이게 네. 할인을 30% 할인을 1인 2매까지 해준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 티켓을 1인 2장밖에 안 판다는 거는 네. 조수미 공연도 그렇게 안 파는데 아닙니다. 대표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래요. 다른 데도 1인 2매 권 이렇게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규정을 제정합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규정이 있다 한들 그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가족이 네. 5인 가족, 4인 가족이 있는데 가족끼리도 네. 못 가고 연인끼리만 가라는 거예요? 바람 뭐 피라는 건가? 일단은 이렇게 정했네요. 객석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뭐 2회 공연을 더 하든지 어떤 네. 대책을 해야지. 어떤 규제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좋다. 네. 아니, 규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대박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공연이 잘 돼서 티켓팅이 이렇게 네. 한 방에 다 된다. 네. 그런 게 맞는지 이거는 말이 되죠. 2인까지만 30% 해준다. 이거는 말이 네. 되는데 예.
티켓 2매만 판매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30% 할인이 적용되고 1인 2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 그렇죠. 두 명, 예. 1인 2매. 한 명이 두 회를 할 수 있게끔 보통 한 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한 이제 가지 시간이죠. 예. 장필순 씨가 굉장히 네. 오래된 가수잖아요. 그런데도 여성 포크록의 대표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네. 포크 시대에 80년대에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젊은 뮤지션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더라. 나는 이거 공연할 때 보면은 제가 포크송 보면은 젊은 뮤지션도 많거든요. 네. 저명성이 좀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티켓 파워가 좀 떨어지겠지만은 네. 그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할배들만 다 나와가지고 공연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젊은 친구들이 좀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 할배들이 좀 슬퍼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은. 우리 장필순 씨도 60이 네. 넘었을 텐데 60 넘었는데 맞습니다. 예. 20대 젊은 청년들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네. 좀 있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공연이 조천에서 해나요? 아니면 여기 우리 행복도시 안에서 하는 건가요? 이건 행복도시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월을 그러니까 그 어떤 문화 기획을 할 때는 그 달에 그 문화의 그 어떤 컨텐츠를 네. 기획을 잡은 것이 장필순의 출연이지 뭐 젊은 록들도 항상 하잖아요. 아니 뭐 네. 어디든지 스타 마케팅은 좀 필요한데 티켓팅이 네. 이렇게 잘 되는데 굳이 스타를 데려올 필요가 있나? 비용도 많이 들이고 뭐. 이런 공연할 때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이 좀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이 자료를 보낼 때 그런 뮤지션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키워드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겠더라. 알겠습니다. TV도 제가,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다 주름 잡고 있어요. 요즘 새로운 신인들은 등장하기가 너무 그런가요? 어려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가 네. 유리천정이 있듯이 이걸 좀 깰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들이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좀 세심하게 노력이 있으면 좋겠더라. 맞는 너무 좀,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후로 문화재단에서 고민 좀 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여기 헤드라인에 보면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예. 제목을 생각하셔야죠. 목소리도 늙는다는 거. 맞습니다. 예. 목소리도 이게 음반을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 레코딩한 것과 나이가 먹어서 레코딩한 거는 완전히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진짜로 보면은.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부분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시면 아니, 이것도 왜냐하면 자아자찬인가요?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니까. 우리 이야기가 뭐냐면은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해본 거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 좋아요, 위주로만 뭐. 하기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예. 네, 이렇게 좀 잘 섞어가면서 하는 섞여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그 역량 있는 뮤지션과 네. 젊은 우리 신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좀 기회가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깅 라이브 세종은 네. 세종음악 그리고 창작소에서 차별화된 적어도 대중음악이었어요. 티켓팅은 1인 2인은 조금 개선돼야 될 것 같다. 1인 4인까지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보통 1인 네. 두 장 뭐 하면은 부부가 끊어서 가족들 같이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두 명이 끊으면 되냐, 두 장씩. 아니 그거는 말은 되는데 이 취지 자체가 네. 좀 근데 그 여기 부분은 보면은 좀 이렇게 나와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대표님. 세종음악 창작소에 차별화된 대중음악 콘서트로 DJ가 음악을 파고들어 찾는 행위인 디깅을 차용했대요. 네. 네, 디깅을 차용했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뮤지션의 음악을 매니아 관객이 즐기는 특별한 공연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아니, 끝까지 들어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야 돼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저명성이 확보돼가지고 했는데 예. 새로운 신인들은 어디 가서 공연을 하는 젊은 예술인들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뒤에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디깅 라이브 세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인 거고 그런 그 내용이 전에는 없으니까 여기 그냥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들어보셨어야 돼. 끝까지 있어요. 아니 여기에 젊은 예. 친구들을 넣는다는 지난-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니 이 부분은 그래요. 네,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디깅 없으니까. 라이브 세종은 1차 공연은 티켓 5분. 그랬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계속 말씀을 끊으시면은 제가 이 전달을 정확하게 못 해드립니다. 아니 좋은 얘기만 하면 알 수도 아니 없지. 좋은 얘기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데. 어디 가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5월부터 들어왔던 7월까지 진행된 디깅 라이브 세종은 1차 공연은 티켓 오픈 1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었다잖아. 이건 젊은 사람들 아니, 위주로 온라인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젊은 그리고 사람들 뮤지션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이거는 바로 전석 매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 일명 피켓팅, 피가 튀는 네, 전대 시간 같은 됐어요. 티격이잖아요. 땡. 이 공연으로 화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네, 그거는 온라인은 드리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다 온라인 티켓팅 다 하고 해요. 그거는 대표님이 KTX부터 그거는 할배는 젊다는 아니죠? 거는 젊다는 거는 아니고 할배 같은 생각에 바쁘시다면 빨리 가요. 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는데요. 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중간에 한치의 물러섬이 나가겠습니다. 없어. 그래서 시장님께 너무 충성하는 것 같아. 아, 그 말씀은 난투극을 보는 난투극. 아니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뭐 집안에 일이 있다더니 조금 자 먼저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우리 권호주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세종시 행복 도시 내에 여관이나 모텔이 없죠. 네.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그 세종시는 오늘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숙박난이나 상가 공실난 해소를 위해서 나성동이나 어진동에 숙박업소, 그러니까 저렴한 중저가 호텔을 유치하자 하는 그 소상공인 협회 연합회 얘기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공론을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지난달이죠. 4일에서 7일까지 세계 전국 볼링 대회가 세종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제5회 조초원 복숭아배 전국 볼링 대회인데요. 17개 시도에서 한 1,50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들 선수들이 세종시에서는 한 10% 정도만 숙박을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90%는 전부 다 이제 인근에 이제 나와서 이제 숙박을 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연합회 측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세종시가 중저가 호텔이라든지 그 소형 호텔을 입점 추진을 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세종시 입장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적극 지지를 하고 나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합회의 찬성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진동, 나선동 호스트 소형 호텔 입점 추진과 관련해서 호텔 유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도 호텔의 초점이 단순히 유해업소로 치중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 정부 세종청사와 행정중시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자치시로 도시계획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통 불편하고 상가 공실,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지금 꼬집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연합회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세종시에 중저가 호텔이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저가 호텔 이게 키워드를 잘못 잡은 것 같은 느낌도 저는 들어요.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좀 얘기할 때 비즈니스 호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부처라든지 근처에 출장 올 일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행사 대회에 와서 있는데 이분들 투숙을 할 곳이 있죠. 이제 보통 관광단지나 이런 데가 만들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버스로 이동하는데 업무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까이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곳이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주택 단지 내에 우리가 그 호텔이 들어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상업 지역에서의 호텔이 들어서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런데 해봅니다. 지금 세종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상업지역 내 아파트들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상업 지역이 근린 생활 상업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그렇죠. 실제 식당 뭐 이런 거고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기 세종시에는 예. 그 유흥업소 일종 자체가 허가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 예,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그 나성동이나 어진동에 네. 좀 숙박시설이니까 우리가 얘기는 뭐 택배라든지 아니면 뭐 유흥 쪽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예. 유흥 허가가 안 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와서 묵을 수 있는 왜냐면 세종에 지금 호텔들이 15만 원 이상이에요. 저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관광 가보면은 해외 여행을 가든지 가보면은 현지 주민들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도심 속에 가고 싶어 하지 외곽에 홀로 떨어져서 우리끼리가 있다가 오는 것들을 별로 원치 않잖아요. 낮에는 예, 예. 어디 뭐 여행지라든지 유명지를 돌고 오고. 돌고 오고 밤에는 식사도 하고 네. 밤 문화도 즐기는 그런 형태잖아요. 우리나라 그 문화가 현지인들이 즐기는 밤 문화를 같이 즐겨보고 싶은 거죠. 그 지역에. 예. 그 지역의 음식도 또 같이 맛도 보고 예. 여기에 세종시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좀 우리가 이제 밀집 지역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는 나성동하고 어진동에 빈상가 공실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를 좀 용도 변경을 좀 해서 예. 거기다가 그 테페라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이제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해서 까다롭게 하고 또 어떤 가지 제한을 주면 그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 예를 들은 게 지금 보면은 뭐 서울에 뭐 신신 호텔 뭐 성공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종시도 얼마든지 그 택배가 아니고 유흥 쪽이 아닌 이거는 수수하게 주민들도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현명한 세종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설득 과정들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사실관계를 상업적으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전달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예. 오늘 이거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어떤 뭐 찬반 논란을 어떤 쪽이 옳다 맞다가 아니라 예. 공론회장을 더 만들어서 예, 아주 많은 좋네요. 대화를 또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반대는 치기라든지 아니면 찬성에는 치기 또 우리 세종 FM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별도로 토론도 한번 할 수 있는 해서 이런 이야기. 어떤 게 더 적작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이크를 거지. 좀 가까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보면은 그 반대 입장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2021년도에 그 이춘희 이제 시정 때 보람동 상가 숙박업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한 5,500명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제 무산된 사례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도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네. 근데 지금 또 하려고 하냐? 근데 지금은 뭐냐? 시장이 최민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좀 하려고 한다. 용도 변경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해치고 불건전한 숙박 시설이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잠자러 온 게 자명하다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해치는 건 그렇죠. 아닌데. 그래서 모테러가 반대 서명에 모텔 강조해달라. 모텔. 그렇죠. 모테러가 그러니까 아까 이거 선정이 잘못됐다니까요. 숙박업소 이렇게 숙박업소로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기 세종에 계신 분들도 다 다른 지역에 출장을 다 다니시기 아니죠.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잘 아시거든요. 알죠. 예. 러브호텔과 비즈니스 호텔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저도 출장 가보면은 참 이게 러브호텔이 너무 많은 곳에 가면은 잠자기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4성급, 5성급 호텔에 살려니까 너무 비용도 출장비도 안 맞고 그래서 힘들죠. 좀 그게 맞는 그런 호텔들은 도심 속에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공무원도 출장비가 7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여기 호텔 같은 경우는 15만 원 이상이에요. 예. 사실 거의 잘 수가 없죠. 예,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우리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멀리 떨어져서 갔든지 진짜 그래서, 예. 러브 호텔 가가지고 좀 불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예. 아까 예를 들었듯이 이제 전국 볼링장 할 때도 전부 다 많이 난 게 대전 쪽에 유성 쪽에 한 40%가 그쪽으로 가고 뭐 청주에도 한 20%, 또 공주에 20%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세종에는 고작 10%만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상당한 공론의 장을 좀 여기서 아까 우리 박희수 특보님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열띤 공방이 오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예. 또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이걸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 이런 분들이
또 공론장을 하루빨리 만들어서 또 네. 시가 추진할 때는 한번 그냥 같이 양측 모셔다가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죠. 예. 권보부장님 한번 추진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락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신청곡 어떤 걸로 하셨습니까? 오늘 시작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 네, 우리 권호조 본부장님이 신청하신 바비킴의 사랑할 수 있을 때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야, 나 챙겼지? 오빠. 나와 가까운 친구들 곁에 있어 의지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워. 또 다른 내가 되어주는 그 사랑이라 부르는 오직 한 사람 내게는 네가 필요해. 워와 내게 다가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음악 선곡이 조금 에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조관식 박사님과 김동석 박사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김동석 박사님 먼저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한 번은 뭐 공정하게 예, 네, 바꿔가면서 좋습니다. 네, 네. 네. 아이고.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좀 해보실까요? 예, 뭐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권에 그 정치권 빅뉴스가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정진석 예. 실형 선고. 예. 아마 다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와, 뭐 윤석열 정부의 실세. 구속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안 시킨 거죠. 원래는 네. 법정 구속 시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1심을 안 시킨 겁니다. 예, 일심이라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1심이라 안 시킨 거지. 사실은 2심 같았으면 시켰을 거예요. 실형에 큰 의미가 있네요. 그럼요. 내용이 6개월. 어떤 건지 잠깐 설명 먼저 네, 해주시겠어요? 네. 이 문제는 사자 명예훼손 예. 또는 정보통신법망을 이용한 또 사자 명예훼손 그 제목으로 판결을 받은 건데요. 정진석 의원이 SNS에다가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이유가 네. 자살한 이유가 뭐 뇌물 사건 관련되고 어쩌고 하면서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하다가 홧김에 그냥 했다고 네. 그런 취지의 내용을 정확한 워딩은 뭐 찾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걸 해서 이게 고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발됐는데 검찰에서는 이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네. 예, 500만 원의 약식 기소했기 때문에 그냥 내면 끝이에요. 네. 벌금 내면 끝인데 재판부가 이거 봐라 정치재판 회부 직권으로 그냥 재판 회부해버린 겁니다. 재판부가 예, 판사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뭐 그런 논란도 말 있죠. 나오죠. 예. 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직권으로 재판 회부를 해서 이번에 실형 징역 6개월을 예. 실형을 때렸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정치인한테는. 저기 의원직 상실에 해당된다고 그러대요. 네. 당연하죠. 이제 일반 정치인들은 선거법
법상으로는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나 뭐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일반 형사 갖고는 100만 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찰에서 약식 기소 500만 원 갖고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실형 6개월이라 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네. 예, 당선 무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잠깐 지난주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권선택 전 대전시장 네네. 예,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제외됐죠. 물 먹었죠. 예. 막말로 물 먹었죠. 그렇게 러브콜도 보내고 나를 사면신 복권 시켜주면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있어요. 예, 예, 이번에 예. 국힘당 출신인데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사면복권이 됐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과는 좀 먼 이야기인데 이번에 정용선 네네 그렇죠. 우리 예, 지역과 강진. 가까운 거죠. 네, 그 충청권이니까. 김태우 전 청장은 우리 지역과 좀 먼 이야기지만 정용선 청장께서는 네네. 충남 당진에 네네. 지금 현재 국힘당 당협위원장으로도 있죠. 그래서 네네. 사면 받았어요. 이번에 받아서 내년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할 수 있죠. 네네 예. 있습니다. 권토중례 할 모양이에요. 예, 그리 얘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여론조사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론조사는 다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양당이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충청권에.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내년도 판이 몇 번 또 충청권은 항상 비슷해요. 네네 뒤집어질 건데 아직 내면의 그 표심들이 표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위를 막 각 시도당별로 출범을 시키는 모양입니다. 예, 지역별. 예, 왜냐하면 이번 그 한미일 그 3자 회담이 그 미국 그 대통령 별장에서 네. 18일부터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한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 합의성 내지는 묵인 뭐 이렇게 통보를 받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충남도당은 16일 오늘이죠. 그리고 대전시당은 18일 그리고 세종시당은 19일에 각각 오염수 대책위를 출범을 시켜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함부로 방출하는 것에 대한 용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부르짖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속 말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국회 세종의사당 네네. 그 운영 세종시에 규칙입니다. 설치되는 운영 규칙입니다. 예. 그거를 8월 중에. 계속 지금 딜레이 됐어요. 예. 뭐이 지역의 그 강준현 의원이나 또 홍성국 의원이나 또 이 최민호 세종시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그 규칙 별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8월 집권당에서 좀 더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지금. 그렇죠. 예. 집권당에서 나서야 되는데 우리 조관식 박사님 나서 주십시오. 당연히 나서야죠. 네네. 마이크 키고 하셔야 돼. 좀 나서 주셔야 되고 특히 세종시장께서는 다른 당 국회의원이든 또는 본인들 그 뭐 김기현 국힘당 대표든 뭐 원내대표든 또는 하다못해 끝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시간이 됐어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근데 8월 국회에 아마 상정이 될 모양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예. 근데 세종시에서는 발빠르게 세종 시민들께 고합니다. 제발 태극기 좀 달아주십시오 하고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쳤답니다. 예. 왜 그랬나 했더니 지난 3.1절에 일장기를 다루신 그 목사님이시든가 뭐 그분 계셨잖아요. 예. 약간 일탈하신 분. 그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주 망신을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세종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달자 했는데 대전이 안 다른 것 같아요. 예, 별로 제가 뭐 이제 다들 대전 뭐 보니까 그 우리 영시 축제 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 광복절의 개념들은 조금 적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영시 축제가 뭐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광복절의 의미는 정말로 되새겨야 되고
예. 정말 우리가 함께 기념해야 될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경축일인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 조금씩. 조 박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정진서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일테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23일 날 봉하마을에서 떨어지셔서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2017년 9월에 네. 정진석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한참 지난 일이었는데 그 글을 네. 또 왜 올렸는지도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네. 약식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게 예. 작년 9월달 얘기입니다. 네. 근데 작년 11월에 재판부에 박병곤 판사가 이거는 그냥 약식 기소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식 재판을 해라 해서 재판을 지난 10일 날 네. 네. 6개월 징역형으로 이렇게 형을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진석 의원께서는 또 왜 2017년 한참이 지났는데 2009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글을 왜 올렸을까? 물론 그만한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정보력이 있었기 때문에 박연차로부터 권양숙 여사나 그 아들이 돈을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정보력을 갖고 올렸을 정보력보다는 거라고. 내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상대 진영을 좀 더 이렇게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점도 도덕적으로 있었겠죠. 타격을 주겠다 그런 측면이 네, 아니었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글을 왜 올렸는지도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약식 기소에서 500만 원 벌금을 내린 것을 이게 실형을 내린 것도 또 의아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형 내릴만 네, 여당에서 여당에서는 사실관계로 따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따진다면은 네. 실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판단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참 원래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기보다는 그거를 약식 기소를 한 게 이례적이었던 거라고 보는 거죠. 판사는 그렇게 약식 본 기소를 거죠. 했던 네. 게 이례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네, 네.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정식 재판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만큼 위중하고 사회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16대 17대 때는 연기하고 세종이 이제 되기 전이죠. 네. 연기군하고 공주시가 하나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16, 17대 때는 우리 세종시의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이게 항소하면은 재판부가 바뀌는 거죠. 네, 바뀝니다. 바뀌죠. 예, 네, 그러면 당연히 바뀌죠. 또 다른 네. 판단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도 같고요. 또 충청권에 어쨌든 대부 역할을 그동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좀 계속 이어서 네. 얘기해 보시겠어요? 사필 규정이에요. 사필 규정. 네, 사필 규정이고 그나마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이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서민들 국민들이 마지막 기대는 게 사실 법입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치는 잘 우리 아시다시피 제도를 만들고 뜯어 고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국민들께 다가가는 건데 사법부는 그런저런 것들이 잘못 적용된 거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사법 판단을 존중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죠. 물론 지금 우리 당 의원님들도 우리 당 정치인들도 사법부 판단을 지금 받고 있고 받아야 될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것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성향, 정치 성향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는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양심에 양심. 따라서 네.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법조에서도. 근데 이제 참 제가 이제 판사분들 몇 분 아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그렇죠. 일반인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나 봐요. 네. 그 나름대로 사업자이거나 정치인이거나 또 뭐 어떤 민원이 재판 소송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이웃집에 있는 사람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이웃 간에 옥수수 하나 나눠 먹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일인데 네. 판사님들은 좀 그게 항상 부담을 갖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점 있으시겠죠. 잠깐 여담. 예. 제 조카가 판사 현직 판사예요. 아 그래요? 부장 예. 판사인데. 어이고 부장 판사면은 통화하기도 사실은 예. 좀 거북스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 검사하다가 판사로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기 그 적성에 맞춰서 예. 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수사하는 거 싫다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예. 예. 검사할 때는 가끔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도 오고 했었는데 검사들은 자유로워요. 네, 삼촌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판사하니까 전화도 안 오고요. 예. 가끔 전화하면은 이게 좀 거북스러워요. 막 말하기가 조금 거북스러워요. 정치적 성향을 낼 수도 없고, 낼 수도 없고 참 시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뭐 좀 한번 이렇게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 한번 했었거든요. 잘 알잖아요. 예. 친척이니까 어릴 때부터 조카였으니까. 근데 제가 말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서 안 꺼냈어요. 아예. 하면 안 돼요. 네, 안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하다가 안 꺼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 사법부가 나름대로 권위를 좀 지키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판사님들이 네, 나름대로 지키고 잘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거기 집안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안까지 하면은 또 아니 이렇게 저도 뭐 집안이 집안에 댐벼요. 뭐 판사도 있고 네. 검사도 있습니다만은 네. 자주 소통하는데. 아니 그거는 존중하는 그렇게, 거죠. 네, 뭐. 그거는 이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존중해 주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보면은 판사들이 지금 아까 판결했던 판사가 보니까 이렇게 SNS 활동도 좀 하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고3 때 뭐 올린 글을 보면은 네, 그런 뭐, 것들이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어떤 판결의 문제는 뭐 우리가 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이외에 가해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네, 자기를 일반인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판사가 참 부자유스러운 거죠. 예,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의 감정을 모르면 그 일반인들의 어떤 그 재판의 대상자들하고의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또 멀리할 수도 없고 맞아요. 이런 어려운 점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모임을 하잖아요. 예. 하면 이제 그 판사 이게 그 직업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게 그럼 나오면은 대화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서로. 예. 그냥 그래서 여담 있잖아요. 이런 뭐 취미생활 그런 얘기만 하지. 뭐 그렇게 스포츠 되죠. 취미생활 그런 얘기만 하지. 맞아요. 뭐 이 정치적인 얘기나 뭐 시국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 김 박사님께서 세종 국회의사당 그 얘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출발이 잘못돼 있죠. 2016년에 이해찬 의원께서 분원설치법안을 낸 것을 그 강준현 홍성국 의원께서 그거를 명칭만 살짝 바꿔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을 냈는데 이게 본인들이 그 대통령 시절에 공약사항이잖아요. 국회 전부 이전을 하겠다는 그 공약사항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지금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그렇죠. 네. 지금도 뭐 18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힘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여당 핑계 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종 시민들 가지고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해야 된다. 네, 민주당이 잠깐만 해야죠. 이거 마지막 신청곡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요? 네. 거짓말. 거짓말. 좋습니다. 조항조의 거짓말. 좋습니다. 조관식 박사님 같은 조씨 아닌가요, 조항조? 맞아요. 그래요. 네. 예, 그 세종시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된 거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어쨌든 했으니까 예?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 우리 그 여당 했을 때 또 야당 했을 때 서로가 이제 했잖아요. 그거는 차치하고 또 뭐 다수당이 야당이 다수당되고 여당이 다수당되고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국민과의 약속 공약이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충청도민
그다음에 세종 시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예산이 들어오고 투입된 세종시 조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정부 기관들 다 들어와 있어요 세종시에. 네?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하면 네.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빨리 지금 규칙 개정이거든요. 규칙 그 한 조항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자문위원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 구성을 누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성돼 있어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한 발짝 나와가지고 됐는데 코미디죠. 한마디로. 거기에서 아니, 이제- 민주당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다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에요. 아니 숫자 싸움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그게 뭐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국회 것뿐이에요. 근무하셨잖아요. 국회는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합니다. 국회 일정을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계속 그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통과시킨다고 했다가 안 하고 있고요. 뭐 규칙 하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다만 뭐냐 국회 세종의사당 운영에 아니, 관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한 규칙은 왜그 해야 되는 게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이 가능한 건데. 내년이 네. 선거잖아요. 가능한데 네. 그게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위원. 예.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회 의사당 운영 규칙에 준한다, 뭐 적용한다, 준용한다. 그 한 줄만 넣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은 여야 마찬가지예요. 공이.